국가의 의지는 개인적 자아를 상징하는 의지만큼 확실하게 통일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개인에게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정신적 생활에서 이 투쟁을 관찰할 수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성과 무지와의 투쟁 이상의 그 무엇이 있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미국의 고립주의는 이 나라가 대륙적 안정을 가진다고 생각되는 지리적 사실에 연관을 시켜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 사람은 정치적 판단에 영향을 끼치는 지리적 상황에 주의를 환기하지만 다른 사람은 곧 본능적으로 이러한 분석에 도덕적 비난을 가하는 것이다. 만일 어떤 나라가 그 자신이 안정치 못할 때에 안정하다는 어리석은 신념을 가진다면 그것은 그 예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다. 인간의 마음의 무지와 유한성과는 결코 고정된 한계를 가지지 않는다. 어떤 정치학자의 최근의 언명에 의하면 우리들은 세계적 규모의 정치적 상황에 관한 지식이 가능하며 동시에 필연적으로 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나 나라가 이러한 지식을 배양하는 일을 거절하는 일은 범죄가 된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도 역시 상호 관계를 위해서 요구되고 있는 지식을 확대하거나 혹은 제한하거나 할 수 있는 자기의 의지는 이렇듯 계산하기 어려운 요소를 합리적 분석으로부터 배제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이 지불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상황에 있어서의 한 요소로서 나타나고 있다. 대체적으로 국가는 타산적인 이기주의보다도 높은 도덕적 수준을 따르는 일에 대해서 그다지 기대를 받지 않는 것이지만 상식적 도덕적 판단을 국가가 그 자신의 이익에 너무나 철저하게 헌신할 뿐만 아니라 보다 큰 선에 무관심할 때는 이것을 비난하는 것이다. 이 도덕적 비난은 정당화된다. 왜냐하면 자국의 이익을 초월해서까지 상호 안정의 체제를 수립하는 일을 감행하는 국가는 없지만 이러한 시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개발된 이기주의의 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까닭이다. 그것은 그 자신의 이익을 초월하는 보다 큰 선에 대한 관심에 의해서 지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이 하여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자기의 주장과 보다 큰 주장과의 사이에 내부적인 대립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제어의 주장이 상당한 정도로까지 관철되느냐 어쩌느냐는 한낱 사려 분별의 계산을 넘은 정신의 높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에는 인류의 집단적 생활에 있어서의 책임적 자아가 있다. 개인보다도 국가가 보다 큰 주장을 결코 충분하게는 관찰할 수가 없는 한에 있어서 책임적인 자아는 또한 죄 있는 자아이다. 우리들이 열거한 간단한 사실들은 우리들의 시대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론에 반해서 매우 명백하며 매우 많은 결론에 의해서 지지되고 또 매우 많은 상식적 판단에 의해서 옹호되고 있기 때문에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 결론이란 정직한 과오 이상의 어떤 것이 인간의 행동과 역사적 운명에 관한 근대의 오산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이다. 정직한 오산은 사실 우리들의 문화에 혼란을 가져왔던 것이다. 근대 문화는 역사적 발달의 사실을 발견했다. 또 그것은 인간의 무능의 특수한 형식에
기인한 특수한 악이 인간 능력의 발달에 의해서 극복되는 것을 보았다. 다시 더 나아가서 인간의 무지에 기인한 특정의 악은 인간의 예지의 발달에 의해서 극복된다는 것도 알았다. 따라서 그것이 이 증거에 의해서 타락하여 모든 인간의 문제는 역사적 발달에 의해서 해결되고 있었다는 그릇된 결론에 도달한 것은 지당한 일일런지도 알 수 없다. 그러나 다른 면에 있어서는 인간의 자유와 힘의 발달은 인간의 문제의 범위를 크게 한다는 증거가 입증되어 가고 있었다. 범위가 확대된 가운데 있는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적어도 해결에 가까운 것이 이런 문제들을 위해서 장차 나타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간의 영구적 문제의 근사적 해결이 점차로 절대적 해결이 되어진다는 증거는 없는 것이다. 다만 지성은 원시적 사회보다도 더 광범위하고 복잡성이 큰 사회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도의 지성을 가진 사람이 단순한 사람들보다도 동포들과 다 같이 잘 지낼 수 있다는 증거는 없을 것이다. 보편적 공동사회가 자연의 뿌리 받고 역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보다 적은 집단의 부분적이며 특정의 충성심을 전혀 없이 한다는 증거는 없다. 모든 큰 공동사회는 특정의 이익에 대한 보편적 이익의 어떤 간단한 승리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광범한 공동사회를 위한 특정의 이익의 기교적 평형, 억압, 확장 및 의곡을 나타내는 것이다. 역사가 인간성의 점진적인 정신화와 합리화를 나타내고 그 결과 어떤 절대적인 의미에 있어서 정신의 질서가 힘의 질서를 대신한다는 증거도 없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인간은 그 육체적 및 정신적 능력의 통일에 있어서 행동하고 그들의 손에 있는 모든 자원을 사용해서 가장 깊이 희망하는 일을 성취하여 가장 심각하게 미워하는 바를 예방하는 사실에 관한 증거는 증가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문화가 전쟁을 점차로 없이 하려고 꿈꾸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적 전쟁에서 전체적인 전쟁으로 발전한 것은 교훈적인 일이다. 일국의 전 능력을 그 군사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문화의 최근의 성과임을 알 수 있다. 과연 사람들의 정신적 활력을 육체적 활력으로부터 떼어버리는 결과를 낳는다고 생각되어 있던 기술적이며 이성적인 발달은 어떤 것이든 간에 일국의 자랑이나 혹은 공포, 야심이나 혹은 이상주의의 자극에 의해서 생기는 목적 달성의 모든 자원을 전면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란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인간의 힘과 자유와의 발달은 인류의 죄를 구제할 수 없다고 하는 증거가 많이 있으므로 역사가 구원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현대적 인상이 정직한 과오에만 기인하느냐 어떠냐 하는 질문을 제출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 질문의 정당화되는 특별한 이유는 매우 집요하게 현대인이 이 과오를 고지하고 역사적 경험에 의해서 점점 이것이 부인됨에도 불구하고 그 태도를 고치지 않은 까닭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